자, 여러분,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보통 언어 철학의 거장, 논리의 한계를 탐구한 천재, 이렇게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요, 만약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1930년대에 활동했던 철학자가 어떻게 수십 년 뒤에나 나올 양자물리학의 개념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유명한 문장이요. 그러니까 언어와 논리의 경계, 그 한계가 대체 어디까지인가를 파고든 철학자.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전혀 몰랐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숨겨진 정체성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의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어딘가에 숨겨진 원고가 하나 있고 그게 우리가 알던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모든 걸 뒤집어 버린다면, 심지어 우주의 본질에 대한 그의 비밀스러운 관심까지 드러낸다면 말이죠. 자, 그럼 그 숨겨진 원고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발견 과정이요, 진짜 한 편의 지적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숨겨진 개정판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작, 철학적 탐구의 아주 초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37년에서 38년 사이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에 그의 언어 철학뿐만 아니라 수학이랑 물리학에 대한 생각까지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닌 게 정말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단서가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첫째, 원고 제목을 보면요. 원래 제목을 긁어내고 다른 제목으로 고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둘째, 오랫동안 학계의 미스테리였던 어떤 번역본이 있었는데 이 원고랑 내용이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결정적인데 그의 언어에 대한 글이랑 수학에 대한 글이 원래는 별개인 줄 알았는데 이걸 하나로 잇는 연속된 번호 체계가 발견된 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이건 보통 문서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견의 한가운데 이 미스터리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 단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1937년 8월에 쓴 단 4페이지짜리 일기인데요. 학자들은 이걸 우주적 단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짧은 기록 안에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언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논리, 무한, 그리고 우주 전체로 뻗어나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랑 그림들이 아주 가득 차 있죠. 자,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이죠?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여기 보면 원으로 된 수열이 있고 또 사각형으로 된 수열도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규칙을 가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학적 체계들이 어떻게 동시 존재하면서 서로 섞일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주가 어떤 단 하나의 거대한 법칙 아래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개의 다른 시스템들이 서로 겹쳐지고 얽히면서 전체를 이룬다는 거죠. 와, 이거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내재적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랑 반대냐면 외부에서 설계도를 딱 주고 이대로 만들어 하는 외재적 규칙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 안에는 나무가 될 모든 정보, 즉 규칙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누가 밖에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규칙에 따라 나무로 자라나죠. 비트겐슈타인은 우주의 규칙도 이와 같다고 본 겁니다. 내부에서부터 자라나는 규칙이라는 거죠. 자, 그럼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생각이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려면 당시 과학계의 절대자였던 인물, 바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비교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보시면 두 사람의 우주관은 정말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아인슈타인에게 우주는 뭐랄까 인거법칙이라는 외부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하고 정교한 시계 같은 거였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거죠.
점과 점을 잇는 방식이랄까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은요? 우주를 여러 시스템들이 각자의 내재적 규칙에 따라 서로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본 거예요. 점이 아니라 구간, 인과가 아니라 체계 전체를 본 거죠. 정말 근본적인 차이죠. 이게 철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공간은 더 이상 물건을 담는 텅 빈 상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할될 수 있는 끝없는 기회, 즉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규칙은 누가 밖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주 그 자체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 심오하죠.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90년 전의 아이디어가 대체 양자분리학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제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생각들은 놀랍게도 현대 양자역학의 가장 기묘한 현상 중 하나인 양자 얽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양자 얽힘 아시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 입자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던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겹치고 연결된다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의 철학적 선구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연결 방식을 체계 간의 조정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점과 점이 정확하게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유사성 개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코가 닮고 눈이 닮고 어딘가 모르게 닮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그런 유사성을 통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정밀한 기하학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 가졌던 물리적 직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발견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그냥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생각도 했었네 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발견은요, 비트겐슈타인을 단순히 언어 철학자의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시대를 수십 년이나 앞서간 심오한 물리학 철학자로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과학의 최전선에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연구를 이끈 수잔 에드월스 맥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어쩌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 하나를 얻은 건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점과 점이 만나는 정밀한 기하학 대신에요.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느슨하게 조정되는 방식, 바로 이걸로 우주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이 숨겨진 비밀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과연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의 어느 여백 속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꿔버릴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